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삼국지 이야기 시간에는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늘 제갈공명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혼란스러운 삼국시대의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살아남아 천하 통일의 길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사마해입니다. 차가울 정도로 집요한 인내심, 그리고 두려울 만큼 깊은 책략으로 기억되는 사마이는 유비, 조조, 제갈량, 여포와 같은 수많은 영웅들이 역사에 거센 바람을 일으키던 시대에 홀로 때를 기다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조용히 물러서 있는 듯 보였지만 바로 그 침묵이 그를 살아남게 했고 결국 제갈량의 북벌을 6차례나 막아내며 위나라의 국력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장악해 서진왕조의 기틀을 다지며 삼국시대 이후 중국 통일의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마이를 그렇게 위대한 전략가로 만든 것일까요? 관직 암투와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마이의 일생을 관통하는 4가지 핵심 자질을 살펴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삼국지의 치열한 역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지의 깊은 역사 이야기와 묵직한 지혜를 좋아하신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질, 큰 인내심이 큰 업적을 만든다. 사마이의 4가지 핵심 자질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대인내, 즉 끝없는 참을성과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책략을 갖추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추었습니다. 조조는 본래 위심이 많은 인물이었기에 사마이가 재능을 드러내면 곧바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스스로를 똑똑한 바보처럼 꾸미며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절제하고 욕망을 감추며 세상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관리인 척 연기한 것이죠. 이 때문에 때때로 모욕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참고 버텼습니다. 그의 인내는 조조뿐 아니라 조비, 조예의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갈량의 북벌이 계속 이어지던 시기에도 사마이는 단 한 번도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차분히 상황을 살피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국가의 중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49년 낭야의 변, 고평릉이 변에서 사마이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병든 척 연기하며 조상 위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황제가 제사를 지내러 떠난 틈을 타 정변을 일으켜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결국 조상 일파는 몰락했고 사마이는 위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 동안의 참을성이 만들어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천하의 판세를 바꾼 것이죠. 군자는 10년이 지나도 복수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바로 사마이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산과 기회 포착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삼국의 난세 속에서 살아남고 마침내 천하 통일의 길을 열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마이의 대인내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며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과 사회 속에서 큰 성취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사마이는 참을성을 무기로 삼아 결국 역사의 최후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인내는 삼국지 속 위대한 전략가로서의 명성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자질, 큰일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평정심. 사마이의 두 번째 자질은 바로 큰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회를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 순간에도 감정을 억누르며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질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조조가 두 아들, 조비와 조식을 시험하던 때입니다. 조조는 황위를 물려줄 적합한 인물을 고르기 위해 특별한 시합을 열었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비밀 지휘패를 성문 밖 장수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는 자가 승자다. 하지만 조조는 모든 성문을 닫고 출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로써 두 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빠졌습니다. 조식은 참모 양수의 조언을 따라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경비병을 베어 넘어뜨리고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비록 시합에서는 앞섰지만 이는 규율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반면 조비 역시 초조함에 휩싸여 경비병을 해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사마이가 그를 말렸습니다.
사마이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승패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입니다. 조비는 그의 말을 받아들여 칼을 거두고 임무를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자는 조식이었지만 조비의 절제된 행동은 조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훗날 조비가 태자로 책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배후에는 사마이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사마이의 평정심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이 위기 앞에서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행동할 때 그는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단기적인 승부보다 장기적인 명분과 신뢰를 지켜준 것입니다. 사마이의 평정심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합니다. 제갈량과 맞붙은 북벌에서도 그는 한 번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의 도발과 책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어를 견고히 하여 6차례나 북벌을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낭야의 변, 고평릉의 변에서도 그는 병든 척하며 수년간 참으며 기회를 기다렸고 마침내 완벽한 타이밍에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사마이의 두 번째 자질은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일과 인간관계 속에서 위기나 압박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며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신뢰와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사마이가 강조한 별표, 승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 별표는 태도는 지금 이 시대에도 통하는 원칙입니다. 즉각적인 이익보다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사마이의 평정심은 대인내와 결합되어 그가 수많은 위기를 넘어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품질, 대인대량, 위품격. 삼국시대를 빛낸 사마이의 4가지 자질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넓은 포용과 깊은 이해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략이 뛰어난 책사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 큰 그릇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심지어 적수였던 제갈량에게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품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228년 위 별표 공성계, 빈성계책, 별표입니다. 당시 제갈량은 제1차 북벌을 단행했지만 마속이 가정을 잃으면서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제갈량은 퇴각하면서 서성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고작 2,000명의 문관과 500명의 기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사마이는 15만 대군을 이끌고 추격해왔지요.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제갈량은 담대하게 성문을 활짝 열고 백성들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위장하게 했습니다. 그는 흰 옷을 입고 성로에 올라 검은 고를 타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지요. 이 장면을 본 사마이는 함정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결국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신중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역사적 해석에 따르면 사마이는 제갈량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 검은 고를 타는 제갈량의 태도는 단순한 계략을 넘어 생사를 초월한 정신세계를 드러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그 자신감에 놀라고 또한 감탄하여 군사를 물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패배를 두려워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대인대량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제갈량을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 드물게 만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별표 군사연맹, 별표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적대와 존중이 공존하는 특별한 인연으로 묘사됩니다. 제갈량이 검은 고를 탈 때 사마이는 그 선율 속에서 그의 마음을 느꼈고 칼날 대신 이해와 존중으로 답한 것이지요. 이후 제갈량은 사마이는 음악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계략을 간파했다는 의미를 넘어 사마이의 포용력을 인정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마이의 포용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늘 자신을 헐뜯던 제사 양수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끝까지 예의를 다했습니다. 또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술 대신 물로 제사를 올리며 깊은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냉혹한 책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과 기품을 함께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사마이의 대인대량은 큰 교훈을 줍니다.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도 열린 마음과 상대에 대한 존중은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어떤 계략보다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이가 공성계에서 보여준 선택, 그것은 단순한 지략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큰 그릇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를 넘어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았고 오늘날에도 인간관계와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품질, 불쾌한 일을 너그럽게 품어내는 대인적 표용력. 삼국시대의 이름을 떨친 사마해를 만든 네 가지 품질 가운데 네 번째는 바로 불쾌한 일을 대인적 인내와 포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이는 갈등, 원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의 넓은 가슴과 기계를 잘 보여준다. 사마이는 뛰어난 모사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증오를 뛰어넘어 상대와 적을 너그럽게 대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 품질은 양수, 제갈량, 적타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통해 드러난다. 그는 늘 사람을 원수로 보기보다 벗이나 스승처럼 바라보며 인애의 마음으로 대했다. 조조이하의 책사였던 양수는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으나 교만하여 자주 사마이를 시기하고 해치려 했다. 수차례 모함을 당했음에도 사마이는 원한으로 갚지 않고 담담히 넘겼다. 마침내 양수가 조조의 명으로 처형당하기 전 그는 사마이를 향해 그대는 참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라며 뼈아픈 깨달음을 고백했다. 이때 사마이는 조조에게 양수를 만나보게 해달라고 청하며 나는 원수를 두지 않는다. 나에게는 법과 스승만 있을 뿐이다 라고 답했다. 이는 사마이의 넓은 포용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다른 사례는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다. 촉군을 추격하던 사마이는 제갈량의 마지막 계책 목상, 매복 예소가 크게 놀랐다. 그러나 분노하거나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물로 술을 대신하여 제갈량에게 제사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대는 일생을 청백하게 살았으니 이 맑은 물과 같다. 비록 적으로 마주했지만 나는 그대를 은인으로 여긴다 라고 말하며 존경을 표했다. 이는 원수를 뛰어넘어 진정한 대인적 기계로 상대를 기린 사례였다. 또한 조예 위 총애를 받던 적타는 생전에 사마위에게 여러 번 패를 끼쳤다. 그러나 조예가 세상을 떠난 뒤 적타가 옥에 갇혀 사형을 앞두자 사마이는 홀로 그를 찾아가 위복을 내어주며 존엄을 지켜주었다. 적타는 임종 직전 조상 위 방종함을 경고했으나 사마이는 나는 타인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라며 미소 지었다. 이는 원한에 휘둘리지 않는 그의 대인적 포용을 보여준다. 이렇듯 사마이의 포용과 관용은 삼국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원한을 뛰어넘어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갈등을 풀고 주변의 신망을 얻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는 유효한 교훈이다. 직장, 가정, 사회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를 통해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준다. 사마이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전략가의 지혜가 아니라 인내, 평정, 도량, 포용이라는 인간적 덕목이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수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길임을 일깨워준다.